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결의하나 정영입니다. 저희는 사단법인 결의하나고요. 크게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친일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그리고 또 하나는 한반도의 전쟁 반대와 평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역사 바로 세우기로 하는 일들은 가장 대표적인 게 평화의 소녀상 건립과 울산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저희가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힘을 모아서 했어요. 발의하고. 그래서 울산 평화의 소녀상을 먼저 세웠고, 그리고 울산 대공원에 지난 3.1 100주년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건립을 했습니다. 이 상을 건립할 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큰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양대 노총이 발의를 하니까 시민사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셨고, 1년에 걸친 준비와 모금을 거쳐서 지난해 3월 1일에 울산에서 행사를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3.1 100주년 건립을 하면서 울산에는 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중에 저희가 발굴하고 찾아냈던 생존자분들이 함께 했었고, 또 일본에서 징용의 후손으로 혹은 징용을 지금도 일본 땅에서 알리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한 자리에 앉는 뜻깊은 행사가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요.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건 후손의 몫이거든요. 특히 강제징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슴 아픈데, 대부분이 갔다 왔지만 어떤 증거라든가 자신의 월급 봉투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잘 없어요. 저희가 강제징용 피해자 가족들을 많이 찾고 만나는데 그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징용을 갔다 왔는데 일본을 간 것 같다, 혹은 사할린을 간 것 같다. 근데 간 곳이 어딘지 모른다. 정확한 명칭도 모르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자료를 조금 챙겨놨었어야 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너무 후회된다. 그 역사를 기억하는 의미, 기록하는 의미가 상 건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용 노동자 상이라고도 부르지만 역사의 기록비라고도 부르고요. 울산 강제징용 노동자 상에도 울산에서 울산 출신으로 끌려갔던 징용 피해자 명부 중에 지금까지 확인된 6,300명이라고 숫자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제가 2015년에 저희가 강제징용 노동자 상을 세우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2015년에 소녀상을 저희가 건립한 이후였는데, 또 역사의 숙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일을 바로 잡아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됐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정대협이라는 단체, 그러니까 지금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숙제를 보니 강제징용 문제는 누구도, 당사자들은 싸우고 있는데 좀 지역에서 싸우는 단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하러 일본에 갔어요. 2015년 9월에. 일본에 가서 우리 동포들도 만나고 후손들도 만나고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도 만나면서 저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건 누군가 해야 하는데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서 당사자들은 돌아가시고 계시고 또 너무 오랫동안 싸우다 보니 지쳐 있는데 우리와 같은 단체가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그해 12월부터 준비해서 일본으로 수십 차례 역사 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따로 설명할 수 없더라고요. 가자. 가서 일본 땅에 가서 보자. 여기 조선인이 있었고 강제노동이 있었다 라고 하는 현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곳을 찾아서 직접 다녀오면서 이 일을 시작을 했고, 몇 년 전에는 전국적인 강제징용과 관련된 연대기구를 저희 결의하나와 다른 단체들 힘을 합쳐서 만들었어요, 중앙에. 그래서 저도 특위위원장으로서 활동을 같이 하게 됐고, 지난 한 5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이 문제야말로 꼭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했고, 다행히 민주노총이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셔서 울산의 징용상 건립 문제로 현실화돼서 드러났죠. 근데 징용상 건립이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징용 얘기를 하니까 뭔 옛날 얘기를 자꾸 하냐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다행히 중간에
그 유재석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군함도를 갔죠. 자, 드디어 이제 네. 입도를 합니다. 일본에도 우리 조선인들이 살던 곳도 우토로 마을도 가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 저는 정말 100마디로 설명해야 될 얘기들이 그 공중파 방송에 한 번에 사람들이 그거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한 몇 달 준비한 보람이 그 방송 덕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군함도란 영화가 적절하게 개봉이 되어 주어서 저희들이 사실 일하는데 설명하긴 쉬웠어요. 근데 충돌은 일본에서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 여기는 이제 일본의 산업혁명을 했던 시설로 근대산업유산으로 막 소개를 해요. 많은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군함도나 이런 유네스코 유산에 오면 일본은 대단하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산업화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한 힘으로 지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선전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가면 여기에 조선인이 있었고 여기에서 조선인이 해저 1000m에서 정말 노예 같은 노동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는 게 여러 번 반복이 되니까 저희들 상륙을 안 시켜주는 상황도 있었어요. 또 상륙을 해서도 해설을 일본말로 하지 한국말로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갈등이 많았어요. 그리고 일본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소개를 되게 선생님들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기도 했고 정말 힘들 때는 이 선박해서는 나가사키 시에 가서 정말 항의 방문을 하고 정말 싸우고 싶었다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항의도 많이 했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이런 제국주의적인 어떤 일본의 행태가 살아있고 역사를 바로 알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죠. 특히 일본 기업들은 좀 기만적인데요. 정부는 부인하고 기업은 미국이나 중국에는 사과를 하거나 배상을 하는데 조선 사람에게는 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을 깔보는 거지요. 우리 정부를 깔보는 거지요. 그래도 정부나 정치인들은 이 문제가 언젠가는 해결돼야 될 숙제처럼 취급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과연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증거가 없어지고 나면 그때는 그들은 더 부인할 텐데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